조시모프는 키가 크고 피둥피둥한 사내였는데 안경을 쓰고 지방으로 살쪄 보이는 손가락에 커다란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이는 27쯤 돼 보였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귀기 힘든 사람같이 말하고들 있지만 자기의 일에는 사리 판단이 밝다는 평도 있었다. 난 말이야, 자네 집에 2번이나 들렀었다네. 보게, 정신이 들었어. 라주미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알겠네, 알겠어. 그래, 기분은 어떠시오? 찬찬히 라스콜리니코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조시모프는 말했다. 그리고 병자의 발치 쪽 긴 의자에 앉더니 되도록 몸을 편하게 잡았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리곤 다시 그대로 드러누웠다. 이만하면 걱정 없겠군요. 먹는 건 어떤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겠나? 라주미힌이 물었다. 뭐 그리 주의할 건 없어. 하지만 아직 외출하는 건 삼가야 되네. 그건 좀 유감인걸. 오늘은 우리 집 집들이가 있단 말일세. 여기서 아주 가깝지. 이 친구도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와서 소파에 누워만 있어도 좋겠어. 자넨 물론 오겠지? 라주미히는 조시모프를 보고 말했다. 잊으면 안 되네. 알겠나? 약속했으니까. 그래,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래, 뭘 준비했나? 차, 보드카, 청어, 또 고기만두도 나올 거야. 친한 놈들끼리만 모이니까. 누구누구 오는데? 뭐 모두 이웃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뿐이지. 늙은 백부님만 예외지만. 그러나 그분 역시 처음 보는 사람일 테지. 어제 볼 일이 있어 페테르스부르크에 오셨어. 난 5년에 한 번쯤 만나는 분이야. 뭘 하시는 분인가? 평생토록 시골 우체국장을 지내셨어.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고 있는 65세의 늙은이지. 별로 내세울 만한 인물도 못 돼. 그래도 난 아주 좋아하지. 그리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도 올 거야. 이곳 예심판사인데 법률가지. 아마 자네도 알는지 모르겠군. 그 사람도 자네 친척 되나? 아주 먼 친척벌이 되지. 자네 왜 얼굴을 찡그리나? 그 사람과 다툰 일이라도 있나? 그럼 자넨 오지 않겠군. 나는 그까진 녀석은 조금도 개의치 않아. 다행이군. 그리고 그 외에는 대학 친구들, 교사와 관리가 각각 한 사람, 음악가 한 사람, 장교 한 사람, 그리고 자묘토프. 한 가지 물어보겠네. 그 칠장이, 즉 페인트장 사건 있잖아. 그 페인트장이라는 건 대체 누구야? 아니, 자네한테 얘기하지 않았던가. 왜 관리의 미망인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던 할멈의 살인사건 말이야. 거기에 페인트장이가 걸려들었지. 그 살인사건이라면 내가 자네보다 먼저 들었네. 그리고 그 사건에 흥미도 느끼고 있다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에 신문에서 읽었지. 그래서 글쎄 리자베타까지도 죽여버렸다지 뭐예요.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면서 나스타샤가 불쑥 말했다. 그녀는 줄곧 그 자리에 남아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리자베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라스콜리니코프가 중얼거렸다. 헌옷 파는 리자베타 말이에요. 당신 몰라요? 아래층에도 자주 왔었는데 당신 셔츠를 꿰매준 일도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리고 흰 꽃무늬가 있는 낡고 누런 벽지에서 다갈색 선으로 그려진 보기 흉한 흰 꽃을 한 송이 보고 꽃잎에는 줄이 몇 개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뭐 증거라도 있나? 라주미힌이 열띤 어조로 말했다.
증거가 어디 있겠어. 하긴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증거란 것이 증거가 될 만한 게 아니야. 그것을 증명해야 한단 말이야. 그것은 처음에 경찰이 그들 두 사람을 인치해서 혐의를 씌운 것과 마찬가지 수법이야. 참, 이런 건 정말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수작이지. 남의 일이지만 속이 뒤집혀. 베스티아코프는 어쩌면 오늘 내게 들릴지 몰라. 그런데 로즈야, 자넨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을 테지? 자네가 경찰서에서 졸도하기 전날 밤에 벌어진 일이야. 그때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을걸? 조시모프는 혹심 어린 눈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보았으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봐, 라주미힌. 자넨 남의 일에 퍽 참견하길 좋아하는 모양이야. 하고 조시모프가 꼬집었다. 사건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잠자코 있을 순 없지 않나. 자넨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나? 그러니까 페인트장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아, 그렇지. 그럼 우선 사건의 경위를 말하겠네. 범행이 일어난 지 꼭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뜻밖의 사실이 대두된 거야. 다름 아니라 선술집을 내고 있는 농민 출신의 두슈킨이란 사나이가 경찰에 출두해서 금 귀고리가 든 멋진 상자를 내놓고 말했단 말이야. 실은 그저께 저녁 아마 8시가 좀 지났을 때 페인트장인 니콜라이가 우리 가게에 금 귀고리와 보석이 든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히고 2루블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얻은 거냐고 물었더니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전 한 장을 주었죠.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한 거야. 그자도 돈벌이를 하고 작물 같은 것도 감춰두고 있는 놈이야. 지금 얘기한 귀금속도 니콜라이를 살살 꿰어 빼앗은 것이고 절대 신고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은 물론 전력을 기울여 니콜라이의 수색에 착수했지. 두슈키는 구류되고 가택 수색을 당했고 이렇게 해서 니콜라이를 구속했어. 그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마침 어느 검문소 근처의 여인숙이었는데 놈은 그 집으로 가서 은십자가를 빼내놓고는 그것으로 한 잔만 달라고 했다더군. 그래서 술을 주었지. 잠시 후 그 집 여편네가 외양간으로 가서 무심코 틈바구니를 들여다보니까 놈이 옆에 헛간 대들보에 띠를 걸고 올가미를 만들어 거기에 목을 매려고 하더란 말이야. 주인 마누라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넌 누구냐? 하고 묻자 제발 나를 경찰에 데려다 주시오. 모두 고백하겠다고 하더라나. 그래서 수속을 밟아 경찰에, 즉 이 구역 경찰에 넘기게 되었단 거야. 그 다음 신문이 시작되었지. 너는 미트레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계단을 올라가는 걸 보았느냐? 시간은? 대답은 그야 지나갔겠지만 우린 보지 못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소리는 못 들었나? 별로 이상한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럼 니콜라이, 너는 그날 그 시각에 노파가 동생과 같이 살해되고 금품을 강탈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전혀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죠. 나는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두슈킨네 선술집 주인한테서 처음 들었는걸요. 그럼 그 귀고리는 어디서 얻었지? 길에서 주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왜 미트레이와 같이 일하러 가지 않았나? 사실은 저 놀고 싶었기 때문에. 어디서 놀았어? 이러이러한 데서요. 왜 두슈킨 집에서 도망쳤지? 그때는 공연히 겁이 나지 않겠어요? 왜 겁이 났나? 재판소로 끌려가게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겁은 왜 나나? 그런데 조시모프, 자넨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런 질문을 하더란 말이야. 난 분명히 들었어. 증거가 되겠는데?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증거가 아니라 신문 방식이야. 그들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니콜라이를 족치고 족쳐 드디어 자백시켰어. 길에서 주운 것이 아닙니다.
실은 미트레이와 둘이서 페인트 칠을 하던 그 방에서 얻었습니다. 방에서? 어떻게? 예, 그건 이렇게 해서 주었죠. 나와 미트레이 둘이서 하루 종일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트레이가 갑자기 내 얼굴에다 페인트 칠을 해댔어요. 그러고는 달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 문으로 나가는 곳에서 문지기와 나리들과 부딪혔지요. 문지기가 막 나무랐습니다. 내가 미트레이의 머리를 움켜쥐고 때렸어요. 그러다가 나를 뿌리치고는 도망쳤기 때문에 난 되돌아갔지요. 그때 방 옆 한쪽 구석에 이 함이 있었어요. 살펴보니 종이에 싼 것이 떨어져 있더군요. 종이를 풀자 조그만 열쇠가 나왔어요. 그 열쇠로 열어보니 함 속에 귀고리가 하고 말했다는군. 문 밖인가? 문 밖에 있었나? 문 밖에.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가 라주미인을 보면서 외쳤다. 그는 한 손을 짚으면서 긴 의자 위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런데 왜 그래? 왜 그러나, 여보게? 라주미인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베개 위에 누워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댔다. 얼마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마 졸다가 잠꼬대를 한 모양이지. 이상하다는 눈으로 조시모프의 얼굴을 보면서 이윽고 라주미인이 이렇게 말했다. 조시모프는 가볍게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얘기를 계속하게. 그래서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귀고리를 보자 미트레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는 곧장 모자를 집어들고 두슈킨한테 달려간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길에서 주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일루부를 받아 놀러 간 거야. 뭐 생각할 여지도 없지.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떠한 종류든 말이야. 자네가 아무리 떠들어 참견해봐야 그 페인트 장애를 무죄에 석방할 순 없을걸. 글쎄, 그들을 완전히 진범으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이젠 그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노파의 트렁크 속의 귀고리가 니콜라이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여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에 넣었으면 분명한 일이 아닌가. 그의 진술이 더없이 신성한 진실이란 것을 모르겠나? 더없이 신성한 진실이라고? 그러나 그 친구 자신도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지 않았나? 내 얘기를 들어보게. 문지기도 코흐도 페스치아코프도 또 한 사람의 문지기와 그의 여편네 그리고 관리나 다 그 시간 여러 사람의 증인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거야. 니콜라이가 미트레이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올라타서 주먹으로 때리고 있으니까 이쪽도 그의 머리털을 움켜쥐고 상대를 때렸다고 하잖나. 두 사람이 길을 막고 뒹구는 바람에 사람의 왕래를 방해했고 때문에 여기저기서 두 사람을 나무랐는데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애들같이 이건 증인들의 표현 그대로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큰 소리로 웃고 했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 말한 심리 상태처럼 키득거리고 웃고 문간에서 아이들처럼 맞붙어 싸우는 것과 도끼니 피니 간악한 강탈 등과 과연 일치한다고 생각하나? 방금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불과 5분 내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체를 팽개치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지금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라간 것을 알고 아이들처럼 천연덕스럽게 장난을 치며 무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가 있겠냐 말이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적 근거에만 의거하니까 그의 진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지. 상자는 발견되었고 본인은 목을 메어 죽으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나쁜 일을 저지른 일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 나는 이런 수사법이 견딜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네 자신은 이 사실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겠나? 귀고리를 주었다는 건 말이야. 정말 주운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바로 그 상자가 증명한 거야.
다름 아니고 진범이 그 귀고리를 떨어뜨리고 간 거야. 범인은 코흐와 페스트리아코프가 방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는 4층 그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 그런데 코흐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범인이 그 기회를 틈타 아래층으로 내려간 거야. 그 밖에는 도망칠 길이 없었지 않나. 그러다 놈은 계단에서 코흐와 페스트리아코프와 문지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어있는 방으로 숨어들었어. 그것일세. 그래서 범인은 세 사람이 위로 사라질 때까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유유히 아래로 내려간 것이지. 그것은 마침 미트레이와 니콜라이가 거리 밖으로 뛰어나간 뒤였고,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진 뒤였으므로 문간에는 아무도 없을 때였어. 어쩌면 본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다지 주의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으니까. 상자는 범인이 문 뒤에 서 있을 때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인데 범인은 그것을 몰랐어. 그 상자야말로 범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잖아. 이것이 그 전말이야. 그건 너무 교활해. 어째서? 뭐가 교활하단 말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추리가 딱 들어맞는단 말이야. 너무 딱 들어맞아. 마치 미리 짜여진 연극 대본 같아. 젠장, 자넨! 하고 라주미인이 외쳤을 때 문이 열렸다. 그리고 전혀 안면이 없는 낯선 사나이가 들어왔다.